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뭐 지금 저는 결혼하기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크지 않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한테 진짜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좀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속은 완전 뭐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빚도 많고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돈은 못 벌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벌어가지고 저기서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속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참 많이 하고 뭐 크게 한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새로 좀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거는 제가 매장이 하나 이제 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12시까지는 무조건 이제 제가 뭐 어디 나갔다고 해도 12시에는 무조건 그 매장을 가야 돼서 가서 마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어디 가지는 뭐 하는 겁니다. 낮에 뭐 저녁에 어디 나갔다도 무조건 한 11시 50분에는 마감을 하면 무조건 갔어야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뭐 돈은 못 버는데 바쁘긴 또 엄청 바쁘고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좀 매장에서 뭐 여러 뭐 절도 사건도 있고 뭐 직원 행동도 뭐 발생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혼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어, 여자에 빠진 사람이 말로는 뻔하죠. 완전 엉망됐습니다. 엉망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복구하려고 사실 주식에 손을 댔고, 그때 이제 막 돈을 막 여기저기 막 끌어다 써가지고 그렇게 주식을 했고, 그 결과 계좌 깡통, 인생 깡통,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전 여자친구가 제가 그때 다 떨어먹고 완전 인생 밑바닥 하니까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최근에 조금 생각하면서 이게 속에서 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감정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슬펐다 이런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오면 같아요.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이 영상을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물론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눈에서 하트가 보였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하트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전 여자친구는 굉장히 좀 착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면 알수록 본인밖에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은 착하다 생각하는데 자신은 절대 안 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본 모습인데 그래서 뭐 이기적이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주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주고받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여자친구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또 주고받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맞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점점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 없이 주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같이 있는데 외로운 느낌. 아니 분명히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와, 이게 아니,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같이 있는데 외로움 느끼는 거는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이게 지옥에 있는 거랑 똑같구나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그래서 딴 여자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너무 그때 외롭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없어진 여자도 만나고 진짜 뭐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바람을 핀 거죠. 바람 폈죠. 왜냐면 이미 저는 걔한테서 마음이 떠났어요 사실은. 예. 근데 떠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별 말은 안 했어도 알겠다 하고 그냥 좋게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냥 좀 얘가 나를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이제 인생 밑바닥 갖고 깡통 잤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걸리적거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얘가 내 옆에 계속 남아있으면 난 계속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24시간 일을 해가 완전 뭐 미친듯이 일을 해도 지금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옆에 혹을 달고 있으니까 내가 이 혹을 달고 만약에 얘가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진짜 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내 마음을 읽었나?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뻤어요. 근데 기쁘면서 막상 내가 생각하는 답을 들으니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사업을 원래 제가 제 바운드리랑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다가 저도 그때 좀 나이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자꾸 저보고 결혼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결혼하자고 보니까 저도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당했는지, 그래서 이제 가게를 좀 몇 개 더 늘려서 빚을 내서, 그게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고 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랑했다기보다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네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패착이 돼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사업이 하나 무너져 내리니까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실 제가 사업이 그때 7개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냉정하게 딱 한 개만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한 개에서 돈 벌어가지고 나머지 6개 적자를 다 메꾸는 구조였는데 이제 마지막 본원마저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고맙게 생각하면 첫 번째, 안 그래도 난 내 사업을 진짜 다 리셋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로 일단 리셋이 됐죠. 완전 이제 초기화를 시켰어요. 차라리 초기화 시켰고,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완전 제가 떨쳐버렸어요 그때. 그때 완전 물론 저도 솔직히 뭐 바람 피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나름대로 좀 여자를 좀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뭐 외적으로 이렇게 뭐 볼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좀 느꼈을 때. 그러니까 사귈 때는 온갖 아양 다 떨고 막 그러더니만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린 나이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좀 호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자친구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완전 카운터 펀치를 사실 걔가 좀 날렸어요. 걔가 날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운 점이 첫 번째는 제가 사업을 리셋했죠. 두 번째는 결혼의 생각을 완전 접었죠. 세 번째는 제가 인생을 진짜 호구처럼 좀 살았거든요. 인생을 진짜 좀 사람 잘 믿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뒤통수 진짜 많이 맞고 뭐 진짜 돈을 좀 잘 버니까 돈도 많이 빌려줬어요. 다 못 받았죠 사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안 믿죠. 이제 안 믿어요 저는 사람을. 물론 꼭 걔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자체를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믿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었는데 예를 들면 제 얼마 전에 제 직원이 한 명이 집에서 자택근무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뭐 네가 자택근무해서 나한테 돌아온 이득이 뭔데?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똑같은 월급 주는데 그럼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월급을 예를 들면 뭐 20% 삭감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월급은 그대로 다 받으면서 나는 재택근무 했으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그래서 걔가 나는 사람 못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지 내가 믿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얘기하려고 까먹었네.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게 되네요. 나이 든 게 이게 진짜 이런 나중 같습니다. 이 기억력이 완전 뭐 엉망입니다. 단기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튼 그렇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계속 떠올려보려고 하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첫 번째는 사업 리셋, 두 번째는 결혼할 생각 없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안 믿게 된 거. 네 번째는 진짜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내 진짜 재기한다. 그래서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내가 재기해서 니한테 내가 보여준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식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으로 깡통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완전 오래 했거든요.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다 떨어먹고 나니까 그때 보이더라고요. 예, 그저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자만심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제일 잘한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좀 금방 뜨기 싫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주식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보다 주식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 자체는 그렇습니다. 없다. 내가 대한민국 탑이다. 넘버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뭐 본인 자유지만 일단 저는 그거는 제 스스로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도 나를 가르칠 수 없고 누군가를 투자로 나에게 뭐 가만히서 할 수도 없고 사기를 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건 좀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서론이 한참 길었죠. 서론 한참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제가 요즘 AI하고 대화하는 거 좀 즐겨하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연애는 장기 렌트, 결혼은 차량 구매, 신차 구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고일 수도 있잖아요. 좀 중고라고 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신차 구매라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재혼은 중고 구매. 비유 찰떡 같죠. 제가 생각해도 찰떡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도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 자체가 좀 호구 같은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호구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좀 쳐낸다고 쳐내지만 아직도 호구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연애는 저는 장기 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납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렌트하고 차량 구매하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면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절대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좀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내 말 뜻은 그게 아닌데 차를 왜 사냐, 결혼을 왜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연애는 장기 렌트 잠깐 즐기고 부담 덜하고 계약 만료되면 끝나고 그러면 또 다른 차 바깥 타면 되고 근데 결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한계가 되잖아요.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재혼은 중고 구매 이거 찰떡 같죠 완전. 제가 봐도 완전 찰떡 같은 얘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기 렌트를 타다가 계약이 끝나면 계약 종료하거나 아니면 타기 싫으면 중간에 위약금 물고 종료하면 되니까. 근데 차를 구매하면 결혼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쉽게 될 수 없죠 사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 여도 이제 타다가 별로면 받나 아니면 위약금 내고 중도해야지. 결혼은 물론 쉽게 팔 수 있어요. 내가 좀 손해 좀 많이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손해 많이 보는 게 위약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얘기했어요. 장기 렌트 할 때는 매월 렌트비만 내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왜냐면 물론 렌트비 안에 뭐 자동차세라든지 뭐 또 이게 렌트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 유지 보수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렌트비가 다르긴 한데 그러다 뭐 차량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차량 보험료까지 포함되긴 해요. 근데 차량을 일단 구매하면요 치동세 제가 생각할 때 치동세는 비용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할 때 결혼식 비용이죠. 뭐 프로포즈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고 이제 차량 관리비, 일단 자동차세 등등 그리고 자동차가 또 재산자 비용 그 무료가 올라가죠. 이거를 그러니까 차를 왜 구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게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 봐도 이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대행사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상대방이 이점은 명확히 보이는데 나한테 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대사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딱 그 대사에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매년 납부해야 되고 꾸준히 돈 나오고 차량 유지비 아무리 좋은 차 있잖아요. 뭐 좋은 차를 탄다 하더라도 차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감소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뭐 예를 들면 트로피 와이프처럼 뭐 이쁘고 하도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면 그 주름 생기고 어차피 늙어간단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평생을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제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사실 국제 연애를 좀 많이 봤어요. 일본 여자도 만나보고 뭐 베트남 여자도 만나보고 그리고 태국 여자도 만나보고 그렇지만은 조금 이건 좀 뒤에도 나올 텐데 일단 국제 결혼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는 거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의 그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너무 원하거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채우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치 요즘에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이걸 지금 한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은 뭐냐? 여자들이 남자 볼 때 키, 얼굴, 돈, 몸, 성격. 동남아 여자들은 안 보나 이거를? 본단 말입니다. 아니 여자들이 본질 자체가 남자를 볼 때 이걸 보는데 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동남아 여자들은 다를 거야. 뭐가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데. 전혀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 가장 기본 베이스,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이거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착각을 좀 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국제 결혼하자. 그러면 나는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유튜브에서도 뭐 국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자체가 일단 제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전 재혼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만나게 동물이라고 하지만 내가 실패를 했는데 또 그걸 또 한다고? 중고차가 그렇잖아요. 중고차 잘못하면 뭐라 빠지잖아요, 진짜. 아니, 그런 것처럼 진짜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무슨 결미세들이냐고. 결미세. 편 찰지죠. 편 완전 찰지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생각하잖아요. 뭔 소리입니까?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무슨 혼자 살기 딱 좋은 세상인데 옛날에 뭐 TV 없던 시절 혼자 심심하잖아요 사실. 그럼 이해돼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는데 뭘 자꾸 지금 6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사는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몸이 외로울 때 있어요. 몸이 이제 그리울 때 있는데 마음적으로 외롭다. 글쎄요. 이건 진짜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마음적으로 외롭다. 난 너무 좋은데 혼자 있는 게. 왜냐면 옆에 누가 있으면 저는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내가 원할 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예, 그 사람에 대한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죠. 물론 저는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 먹는 걸 좋아하지 굳이 내가 그냥 깔끔한 자를 사 먹으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굉장히 혼자 살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 글쎄요. 혼자 살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왜 그렇지? 이해를 못하겠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단기 렌트는 거는 융합성 이용하는 거 똑같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이거 병에 걸릴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잘 안 가는데 그 리스크가 좀 있어요. 제가 사실 좀 이제 그 업소녀들은 그 공허함이 있어요. 이게 애들이. 그리고 항상 이게 그 결핍이 좀 있단 말입니다. 애들이 마음의 결핍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좀 잘 공략하다 보니까 동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길게 동거하는 건 아닌데 짧게 좀 동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좀 얘네들이 그 마음이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 뭐 그 뭡니까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기억이 완전 이거 매도. 예, 매도. 요게 그 중국 애들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업소 가가지고 하도 얘네들이 이제 그걸 버티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오벌 가가지고 일하는 애들도 이제 그 걸려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또 일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좀 많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못 가겠어요. 요즘 진짜 제가 좀 위생 이런 거 되게 좀 민감한 편인데 그래서 좀 더러워서 좀 못 갈 것 같아요. 안 간지 그래가 좀 깨되긴 됐습니다. 사실 못 가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근데 마지막은 이해가 안 되네요. 감정 없이 소비되는 관계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거 너무 좋은데. 그냥 남지 않는 게 꼭 남아야 됩니까? 안 남아서 난 너무 좋은데.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욕구만 채우고 끝난다. 이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꼭 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저도 소유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긴 한데 굳이 소유를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내가 물론 이제 그 단기 렌트는 비싸잖아요. 물론 이제 이용도 참 제가 비용을 너무 찾은 게 단기 렌트라면은 비싼데 대신 내가 타볼 수 있는 차를 다 타볼 수 있잖아요. 뭐 일본 차도 타볼 수 있고 러시아 차도 타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태국 차도 타볼 수 있고 그다음 한국 차도 타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를 다 타볼 수 있는데 세상에 나오는 모든 차를 솔직히 좀 비싸긴 하지만 다 타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소유해서 타야 될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